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10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치구단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1942년생이니 올해 만으로 80세. 자,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메가톤급 파괴력을 보일 수도 있는 지뢰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자, 박지원 전 원장, 이 노련한 그 민주당의 투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전에 지금 국정원장을 지내고 했으니 이미지가 많이 좀 달라졌지만은, 자, 박지원 정보통입니다. 그 정치권에 있을 때부터 정보통인데, 박지원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 논쟁거리를 낳을 가능성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 터뜨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박지원 전 원장, 최근에는 양산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죠.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TBS 라디오 출연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겸손하게 나라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계 복귀 선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잘하시는 것은 박수를,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육회, 통쾌, 정치 읽어주는 정치구단 박지원으로 정진하겠다. 자, 윤석열 정부 잘하는 것도 박수를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터뜨린 것, 일단 터뜨렸다기보다 살짝 어떻게 보면은 맛을 보여준 거죠. 맛을 보여준 겁니다. 이전부터 정보통으로 유명했고 국정원장, 또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2년 동안 하면서 또 많은 비밀 정보를 취득을 했겠죠. 오늘 정계 복귀 선언에 때맞춰서 하나 던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정원에 본인이 근무했던 2년 동안 국정원장으로 근무했던 국정원에 60년치 X파일이 있다. 공개를 하면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자, 바로 직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안에 60년 동안 쌓아온 X파일, 일종의 사찰, 유명인에 대한 사찰이죠.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들에 대한 사찰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CBS 라디오, 조금 전에 라디오에 출연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죠. 이 국정원에 보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조난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드리고, 이 조난자료. 자, 이 조난자료라는 것이 간혹 이 언론에 등장을 하죠. 조난자료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박지원 전 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쓴 것이 있죠.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펴냈습니다. 한번 두 번 소개도 들었는데, 자,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조난자료를 취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난자료 취재한 내용은, 조난자료가 뭔가? 그것을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조난자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인재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인재 DB 가운데 그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난자료, 사전적 의미로는 존안, 없애지 않고 보존하여 둔 자료 이렇게 되는데, 이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한 각가지 정보들을 모아둔 대위비 파일, 그리고 고위공직자,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국정원, 군의 정보 파트, 검찰, 경찰 등이 흩어져 있고, 이 모든 파일은 청와대가 지금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조난자료가 원래 대외비 인사 파일이지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정치 공작을 하는데, 과거에 정치 공작을 하는데 활용이 되었던 그 파일이죠. 조난자료가. 자, 조난자료는 처음에 만든 것이 5.16 직후 육군 방첩부대가 최초로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공직자뿐이 아니고 재야 인사들, 교수, 언론인, 기업인까지 총망라를 해서 이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를.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은 인사 참고용이었지만은 간혹 민간인 사찰에 악용이 됐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 조난 자료를 중요시했나 하면은 과거 정권에서 1980년에 신군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전두환 장군의 보안사령부가 중앙정보부로 그때 접수를 했죠. 접수를 하면서 중앙정보부장도 겸했는데 그때 보안사령부가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챙긴 게 그 조난자료였다는 거죠. 조난자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중앙정보부의 조난자료를 보안사령부가 가장 먼저 챙겼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중앙정보부가 안기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안기부 자료는 특히 다른 그 파트, 뭐 청와대나 이런 파트의 조난 자료와는 달리 사생활 쪽 부분이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사생활 쪽 부분. 그 대상자들의. 그때 김대중 정권이 출범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이 김중건이었죠.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그때 초기 인사를 발표를 하면서 조난자료라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처음 꺼냈습니다. 김중건 전 비서실장이. 초기 인선, DJ 정부 초기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선을 위해서 청와대,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죠. 검찰, 경찰 등의 조난자료를 참고를 했다.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계자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난자료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나중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죠. 그리고 이것이 소문으로만 떠들던 조난자료의 실체를 인정하는 첫 공개 발언인데 그때 당시 김중건 비서실장이 이런 브리핑을 하고 나서 여자관계가 깨끗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관계가 깨끗해야 하겠다. 이 말이 그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과거의 정보기관 그 사찰 보고서 경우에는 이 대상자의 신체, 특이점, 거주 형태, 동거인, 차량 종류, 번호 다 담겨 있고 그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사람, 최근에 사석에서 했던 말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조난 자료가 지금 국정원의 엑스파일 이렇게 이 박지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지원이 CBS 라디오에 오늘 출연을 해서 이것이 이 엑스파일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못했다. 자, 이 말을 왜 했냐면은 본인은 국정원장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쉬운 점이 그거를 60년 동안 쌓은 걸 다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폐기를 못했다. 그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지원.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있다. 또 일부 기록으로 남아있다. 자, 문재인 정부 거는 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은 뭐 어쨌든 이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까지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소위 정권가의 정보지에 불과하다. 찌라시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이 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표현을 했는지 이것은 또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물론 찌라시 같은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뭐 증거가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있다는 말이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박지원 그 전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연예인하고 썸씽이 있다. 이런 것들이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였죠. 정보위는 국정원을 관할을 합니다. 정보위 간사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공개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본인이 박지원 원장이 국회에서 아마 정보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그 엑스파일 조난자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은 이혼당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이거 공개하면 의원님들 다 이혼당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반문을 하니까 이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의원님, 하태경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닙니까?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렇게 했더니 하태경 의원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이 영원히 집권을 하면은 이 파일을 공개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했으면 공개를 계속했으면 공개할 일이 없지만 만약 다른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와서 공소시효도 넘은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오겠느냐. 이것이 공개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또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그 파일에 누구누구가 있느냐.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다 있다.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이다. 그리고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 그거는 말할 수 없다. 다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인이 원장으로 있을 때는 지시각서를 내려서 메인 서버를 열어볼 때는 원장의 사전 결제를 맡으라고 했다. 거기에서 추출되는 문건은 원장이 맨 먼저 열람한다고 했다. 본인이 말이 지금 봤다는 이야기인지. 자,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노련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방송에 나가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먼저 하태경 의원을 지목한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공개되면은 의원님 이혼 당한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그 9월 달에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됐던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 조성은 씨죠. 조성은 씨. 그때 박지원 원장이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씨와 호텔 그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되고, 그 사진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그곳을 찍은 조성은 씨의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두 사람이 아주 긴밀한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뭐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태경 의원이 9월 14일에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박지원이 민간인 조성은 씨에게 대외비 정보를 유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때 SNS를 통해서. 내용이 이런 거죠. 박지원 원장, 정보위에서 진술한 대외비 내용도 조성은에게는 다 털어놓는다.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에게 국가기밀 유출을 한 건 없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다. 이 말은 올 2월경, 그러니까 작년 2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원장이 비공개를 한 말이다. 조금 전에 박지원 원장이 했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들의 국정원이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는데 그 내용들이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찰 내용에 민감한 사항들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조성은 씨 페이스북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 박지원 원장이 국회의 정보위원들에게 한 말이 이거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 많을 거야. 이 말이 조성은 씨 페이스북에 비슷한 시점에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그 국정원에서 본 이런 내용들을 민간인 조성은 씨에게 유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조성은 씨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들은 박지원 원장에게 듣지 않았으면 쓰지 못할 내용이다. 자, 그 조성은 페이스북 그 뒤의 문장만 봐도 박지원 원장 발언임을 알 수 있다. 그때 당시 조성은 씨는 페이스북에서 박지원 원장 이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박지원 원장에게 들었던 말이구나.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 페이스북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다 공개하면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은 많을 거다라고만 전하라 했다. 자, 이거 박지원 원장에게 이제 듣고 박지원 원장이라고 국정원장이라고 쓰지 못하니까 그냥 밝히지 않고 쓴 건데 내용은 똑같죠. 다 공개하면은 딴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은 많을 거다라고만 전하라 했다. 자, 박지원 원장이 이걸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슬쩍 겁을 주라고 했는지 자, 그것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날던 새가 떨어지던 시절을 넘어서 내가 걸어가도 새가 안 날긴 하던데 이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에 들어가고 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했던 말입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이 정보기관장, 국정원장이 지나가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졌는데 그 위세가 엄청났어. 근데 지금은 새가 앉아있다가 국정원장이 가도 날아가지도 않는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건너서 들었는데 그 박지원 원장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 근데 이것이 또 조성은 씨에게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과 같이 이혼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박지원 원장이 유출한 거다. 자,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태경 의원 문제는 그렇고 왜 박지원 원장은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엑스파일, 정치인, 언론인, 60년 동안 쌓아놓은 거 있다. 조난자료. 그리고 거기에 공개되면은 이혼할 사람 많을 거다. 사생활을 그만큼 많이 파헤쳤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들, 돈 받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쩍슬쩍 흘리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박지원, 정치구단 박지원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이런 말을 흘렸을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뭔가 의도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또 보수 성향 매체 언론인들에게 대해서 일종의 경고장을 슬쩍 흘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은 쏙 뺐죠. 문재인 정권까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60년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수 정권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쪽 사람들은 많이 포진해 있는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 때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죠. 특히 지금 MB 시절에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명박 이렇게 꼽혔던 MB맨들이 상당히 많이 윤석열 정부에 포진을 해 있죠.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에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다 사찰을 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활동했던 보수 정치인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활동하고 있는 또 보수 성향 언론 매체의 기자들, 또 기업인들, 자, 이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많이 봤다. 많이 봤으니까 나를 좀 두려워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메시지. 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로 파장을 일으킬 건지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 내용들이 민감한 내용들이 쏟아질 수가 있는 그런 체계인지 아니면은 또 박지원 원장이
모처럼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지금 방송이나 앞으로 평론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뭔가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좀 과장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정치판 등장으로 인해서 계속 그 논쟁거리가 양산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